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중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차를 사게 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으시고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실 겁니다.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서 분개하시게 되면 간편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서 등록도 되어 있지만 저는 고정자산 등록 들어와서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등록하고 먼저 등록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요. 정액법의 5년 상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정자산이 등록됐다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우리가 일반 점포했을 때 비용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요. 회계관리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기초정보 관리 있으시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여기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니스, 그랜저 같은 경우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시는데 등록하실 때 여러분은 자 우리 자가 그쵸?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고정자산 계정 과목하고 고정자산 코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 그죠? 선택해 주시고요. 운반구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클릭하시면 자 어느 차입니까? 라는 거죠. 어느 차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네스를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같이 연계되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험기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했는지 여부 그죠? 보험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요, 자가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랑 관련해서 보시면 운영 리스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운영 리스냐, 금융 리스냐라는 거, 그리고 임차 기간 있고 보험, 그죠? 이쪽 파트는 여러분, 이쪽에는 이렇게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임차 여부부터 해가지고 임차 기간, 보험 기간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여러분 보시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보셨을 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가 하나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냥 출금으로 해서 그죠? 유류대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적용하시고요. 금액에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수선비로 써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 어떤 차에 쓰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하나에 썼어요 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쓰습니까? 했을 때 저는 수선비 썼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준거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 관리 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있으신지 구분해서 비용을 넣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네스 있다, 그랜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그죠?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관련 비용 내역에서 여러분 자 보시면 관련 비용 합계도 여러분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로 자동으로 그죠?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관련돼서 보셨을 때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있으시고요. 자, 이 기록부에 여러분이 어떤 차가 얼마나 주행 거리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관련된 거는 회사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죠? 관련 번호 있고 관련 번호 그죠? 관련 번호 제네스가 그죠? 어느 날 누가 사용해서
언제 출발하고 얼마 도착해서 주행거리는 얼마였는지 관련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엑셀을 받아가지고 업로드 시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기록부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요 비용에 그죠? 주행거리라든가 업무용 거리가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용 관련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세무조정에서 먼저 이행되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가 관련해서 제가 5년 그죠? 정액법을 잘 생각해가지고 감가상각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요, 요 4천만 원 아니고 5천만 원을 결산 조정해가지고 결산에다가 5천만 원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먼저 그죠 미상각 감가상각비에서 5천이 올 거고 한도는 4천이니까 여기서 세무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무조정이 일어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5천이 그죠 회사 계산액으로 되어 있더라도 천은 부인해서 우리가 저 세무조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4천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수정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주행거리라든가 업무용 사용거리가 혹시나 그죠 저희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 있더라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한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적은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 거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하고 불러올 수도 있고요. 현재 선택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작성된 거 그죠? 불러왔을 때 저는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작성했을 때 여러분이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그죠 유류비라든가 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등록된 거 일반 전표 매매표 전표에 입력된 거 그리고 우리가 그죠 기록부를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요 주행거래까지 여러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2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정기 2월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정기에서 한도 초과해가지고 2월 된 거는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만약에 운행 기록부가 작성이 안 됐다면 총주행거리나 업무용 사용거리는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고 제가 이럴 할 때도 말씀드렸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는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든지 매매표 전표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불러오긴 하나 감가상각이 상당액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이 금액은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 양도가액도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단은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러분 일반 전표라든가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된 거 불러오고 그리고 총 주행거리나 업무용 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직접 입력하시고 리스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입력해 주시고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 체크해 주시고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한도가 여러분 정해지면서 여러분 그 세무조정 요건이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야 될 게 정해지면 조정 등록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죠? 제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무조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미사용분은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고요. 상당히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자가와 리스, 렌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한꺼번에 소득 처분할 수 없습니다. 왜? 유보와
기타 사회 유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가 같은 경우에는 유보로, 리스나 렌트가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타 사회 유출로 하면 되고요. 처분했을 때 그죠?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주인 되면서 송금 산입하고 이 송금 산입이 처분 손실로 감으로써 이 처분 손실이 8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감가상 이렇게 비용 처리 못하기 때문에 송금을 산입하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이 소득 처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보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유보 관련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타 사회 유출 중에서 여러분이 관리는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인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정기 이월된 거 잘 이월되어 왔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인쇄하셔서 나중에 보관을 하실 거잖아요. 보관했을 때 이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작성되어 있는 것도 다른 명세서보다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이 명세서는 명세서를 보고도 여러분이 잘 세무조정됐구나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 명세서 작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